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정연파의 해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용어 그대로 비정연파입니다. 비정연파. 그러니까 정연파가 아닌, 그죠? 정연파가 아닌 것을 얘기해 주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연파는 바로 사인파, 그죠? 사인파를 말하는 거죠. 사인. 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정연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인 그래프, 그죠? 이렇게. 자, 이런 그래프가 바로 정연파입니다. 정연파. 뭐 이쪽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바로 사인파인데 정연파. 이것을 이제 정연파라고 하고요. 그럼 비정연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연파가 아닌 걸 말하는 거잖아요. 비정연파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볼 수 있겠어요. 비정연파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있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비정연파입니다. 비정연파. 그러니까 정연파가 아닌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정연파. 이게 만약에 그 전압파형이라고 한다면 이 정연파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VT는 VM sin 오메가 T.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정연파이기 때문에 뭐 VM sin 오메가 T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비정연파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비정연파 같은 경우는 식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요. VT는 자, V0 플러스 지금 여기는 어떤 것이냐면 AN 곱하기 코사인 N 오메가 T 다음 플러스 BN 그리고 사인 N 오메가 T.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V0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직류항이라고 하고요. 직류항. 요 AN을 이제 코사인항. 그죠? 코사인항. 코사인 있으니까 요 BN을 뭐 사인항. 자,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 이제 이 직류항 있죠, 직류항. 이 직류항 같은 경우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를 이제 직류분이라고 해요, 직류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그 비정연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비정연파는 직류분 플러스, 그죠? 직류분과, 그 다음 기본파, 그리고 고조파의 합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 뭐냐면, 지금 이게 보시면 이제 여기가 직류분이 되는 거고요. 이제 만약에 여기서 그 n의 값이 1인 경우, 그러니까 n의 값이 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n의 값이 1이면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코사인 오메가 t. 여기도 마찬가지로 n의 값이 1이면 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n의 값이 얼마일 때? n의 값이 1인 경우 있죠? n의 값이 1인 경우가 이게 바로 기본파입니다. 기본파. 그리고 n이 2일 때는 이때부터는 이제 고조파가 되는데 n이 2일 때는 제2 고조파 이런 식으로. 만약에 n이 3이다. n이 3일 때는 이것은 뭐 제3 고조파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n의 값이 1이면 기본파고요. n이 2 이상일 때부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를 고조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정연파 같은 경우에는 자, 직류분 그리고 기본파 더하기 고조파 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죠? 예, 비정연파는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꼭 이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비정연파를 얘기할 때는 이제 수학적인 어떤 공식이 있어요. 법칙이 하나 있는데 바로 푸리에의 급수라는 거죠. 푸리에의 급수. 자, 푸리에의 급수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자, 무수히 많은 주파수 성분을 갖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주파수 성분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이 1일 때, n이 2일 때 뭐 2고조파, 3고조파, 뭐 5고조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주파수 성분을 갖는 비정연파가 일정한 주기. 그러니까 여기서 주기는 뭐겠어요? 자, 주기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 그죠? 주기로 같은 파형을 반복하는 경우 이를 무수히 많은 삼각함수의 자, 집합으로 자, 표현하기 위한 급수식.
이것을 바로 풀이의 급수라고 해요. 풀이의 급수. 수학적인 표현이죠. 풀이의 급수. 그래서 비정연파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어요? 직류분과 그 다음에 기본파, 고조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전압식을 보시면 요 V0가 이게 바로 직류분.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잖아요. 일정한 값으로. 그죠? 직류분. 그 다음에 여기 자, VM, M1, si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1. 뭐 세타 1은 뭐 큰 의미가 없고 여기 오메가 t 앞에 이 숫자가 1이잖아요. 1. 그죠? 1인 것을 기본파라고 하고요. 여기부터 2 오메가 t, 뭐 3 오메가 t, 4 오메가 t, 마지막에 뭐 n 오메가 t. 그죠? 그러니까 n의 값이 2 이상일 때부터를 뭐라고 했어요? 고조파, 2고조파, 3고조파, 4고조파, n고조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놓냐면 V0, 자, 직류분에다가 플러스, 자,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합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n인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무수히 많은 걸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VMN sin 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n.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이 식 있죠. 여기 뒤에 붙어있는 이 식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걸 다 더했다고요. 그죠? 많은 항들을 다 더한 거를 이렇게 시그마로 함축을 해놓은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이의 급수로 이렇게 비정연파의 식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정연파에서 이제 시료값을 구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실제로 출제가 되는 게 바로 시료값을 구하는 건데 여기 이제 자, 전압의 시료값과 그리고 전류의 시료값을 이제 구하는 그러한 공식이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자, 직류분 그리고 기본파, 고조파의 제곱의 합을 뭐 한 거다? 제곱근한 거다. 그러니까 루트를 씌운 거라는 거죠. 루트. 예? 그러니까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의 제곱의 합을 뭐 한 거라고요? 제곱근한 값이다. 루트를 씌운 것. 이게 바로 시료값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아까 식에서, 자, 이게 V0가 직류분이라고 했죠, 직류분. 직류분 제곱에다가, 자, 이건 VM1이니까, 지금 N의 값이 1이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기본파. 그죠? 기본파. 근데 지금, 시료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게 뭐예요?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게 바로 실효값이죠, 실효값. 그래서 루트 2분의 VM이 된 거예요. 요게 기본파. 그 다음에 여기는 2고조파. 그죠? 2고조파. 그럼 뒤에 또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루트 2분의 VM3. 이거는 3고조파. 이렇게 쭉 더해가지고 마지막 n번째, n고조파까지 다 더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뭐 5고조파까지 없다. 5고조파까지 있으면 마지막에 여기 5가 되는 거겠죠. 5. 그죠? 결국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값이 뭐예요? 이 값이 전부 다 무슨 값이다? 실효값이다. 실효값. 그래서 V0의 제곱, V1의 제곱. 이 값들이 전부 다 무슨 값이라고요? 실효값. 그 실효값들을 제곱해서 더한 거를 뭐 한 거다? 루트를 씌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류도 마찬가지겠죠? 전류도 마찬가지로 전류의 실효값, 직류분, 그리고 기본파, 고조파. 그죠? 고조파의 그 실효값들을 제곱해서 다 더한 것을 뭐 한 거다? 루트를 씌운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효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나와요. 실효값을 구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식대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형률 나오죠. 외형률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파형의 일그러진 정도. 파형. 그러니까 정연파는 이렇게 매끄럽게 되어 있잖아요. 정연파는. 그죠? 정연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 매끄럽게 되어 있는데, 자, 그 비정연파 같은 경우는 파형이 깨져 있죠. 이렇게 일그러져 있다고. 이렇게 일그러져 있다. 자, 그게 이제 외형률인 거예요. 파형의 일그러진 정도를 자 외형률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비정연파에서 기본파에 대한 고조파 성분의 함유 정도를 뭐한다? 표현한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기본파에 대한 고조파 성분의 함유 정도를 표현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전압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전압으로. 그러면 비정연파에서 기본파니까 뭐예요? 정연파 따지면 V1이겠죠? V1.
그러니까 n이 1일 때. 그게 기본파잖아요. 그죠? V1분에 대한 고조파 성분의 함유 정도다. 고조파. 그죠? 고조파니까 V2, V3 이거 돼요. V4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고조파. 그래서 비정연파에서 기본파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파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자, V1분의 자, 고조파 성분의 함유 정도. 이게 바로 외형률이라는 거죠. 외형률. 그죠? 이게 기본파에 대한 고조파 성분의 함유 정도다. 이게 바로 외형률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파형률과 파고율이 나오죠. 파형률과 파고율. 자, 여기 나와 있어요. 파형률 같은 경우에는 파형의 평활도. 그러니까 평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파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냐, 아니면 뭐 이렇게 더 되어 있냐. 그러니까 이게 평활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거의 직선에 가깝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형률은 파형의 이제 평활도를 이제 나타내주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형률이라고 하는 게 그 시료값을 이제 평균값으로 나눠준다는 거, 요 식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고율 같은 경우는 파형의 날카로움. 파형의 날카로움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이제 그러한 정도인데, 이제 파고율 같은 경우는 최대값을 시료값으로 나눠줘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거를 쉽게 암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좀 헷갈리거든, 두 개. 파형률과 파고율을 구하는 공식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보세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정연파에서, 자, 이러한 정연파에서, 자, 여기가 지금 뭐예요, 여기가 최대값. 그죠? 가장 높은 곳이 최대값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시료값. 그 다음 이제 요 밑에가 평균값.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걸 보고 이제 우리가 쉽게 암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파형률이고 여기는 파고율이죠. 파고율.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은 파고. 이거 높을 꽃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높을 꽃자. 그래서 파고율을 먼저 쓰세요. 여기다 파고율. 그 다음에 여기는 파형률.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파고율의 공식이 있죠. 파형률의 공식이 있어요. 자, 지금 이 순서대로 쭉 쓰시면 돼요. 이 순서대로 밑에 쓰세요. 여기 최대값. 그 다음 시료값, 그죠? 시료값. 그 다음 평균값, 밑에 평균값. 자,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예요. 자, 파고율은 시료값분의 뭐라고요? 최대값. 자, 파고율은 시료값분의 최대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시료값. 이렇게 된다고요. 암기하기 편하죠? 그러니까 요 파고율이 위에요. 파고율이 높을 꽃자 쓰시면 돼요. 파고율. 그래서 파고율은 시료값분의 최대값.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시료값. 이렇게 암기하시면 헷갈리지 않고 공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각 파형별로의 그 최대값에 따른 뭐 시료값, 평균값, 그리고 파형률, 파고율의 값을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이 정연파, 첫 번째 보시면 정연파죠. 정연파는 우리가 많이 봤어요. 바로 사인파죠, 사인파. 이렇게 해서 이런 거. 그죠? 정연파. 그리고 전파 정류는 뭐냐, 전파. 전파 정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파 정류는 이거죠, 이거. 이런 파형, 그죠? 전파 정류. 그 다음에 삼각파. 자, 삼각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되는 게 삼각파. 뭐 톱니파도 마찬가지, 톱니파. 톱니파 같은 경우도 굳이 표현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톱니파, 뭐 톱니 형태로 되어 있는 뭐 그러한 파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구형파. 자, 구형파는 어떻게 돼요? 구형파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구형파. 이런 식으로 구형파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구형파는. 그다음에 반파 정류면은 파형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전파 정류잖아요. 그러니까 반파 정류는 이거의 딱 절반. 여기
한 칸씩 띄어가지고 이렇게 한 칸씩 띄어서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반파 정류죠. 그 다음에 반파 구형파도 마찬가지로 자 이게 구형파죠. 그죠? 그러면 반파 구형파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반파 구형파. 자 이랬을 때 자 최대값을 VM이라고 했을 때 그때에 따른 시료값, 평균값, 그리고 파형률, 파고율 이거를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다 암기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어렵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정연파. 정연파는 이제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정연파 이거 상당히 자주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형파도 뭐 간간히 나와요. 구형파. 정연파, 뭐 구형파, 뭐 반파, 정류파 정도까지. 네? 이 정도가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 파형률. 자 파형률 같은 경우는 파고율 보세요. 파고율은 시료값분의 뭐예요? 시료값분의 최대값이죠. 그래서 이 파고율 같은 경우는 어떤 값이냐면 이거 루트 2. 그러니까 시료값에서 요 분모에 있는 값이 있죠. 분모. 이게 그대로 파고율이에요. 이게 루트 3이죠. 1.73 이렇게. 여기는 지금 분모에 1이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1. 여기 2가 있죠. 2. 여기 루트 2가 있죠. 1.414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파고율은 요 시료값 최대값과 시료값의 관계에서 요 분모에 있는 값이 그대로 파고율이 되는 거예요. 파고율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파형률 같은 경우는 평균값분의 시료값이잖아요. 그죠? 예,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시료값. 그러니까 여기 어차피 이 최대값은 의미가 없어요. 약분해서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식 같은 경우는 자 평균값이 얼마예요? 평균값. 평균값은 파이분의 2 VM이니까 바로 파이분의 2 분의 여기는 루트 2분의 1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2 루트 2분의 파이가 돼서 이제 이걸 계산해 주시면 1.111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파형률. 그래서 각각의 파형에 따른 파형률과 파고율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정연파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과 시료값의 관계, 예? 그리고 최대값과 평균값의 관계,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정연파인 경우는 이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각 파형별로 파형률과 파고율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죠, 이거를 알고 있으면 파형률과 파고율은 직접 계산해서 구할 수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각 파형별로 이 내용들을 좀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각 파형별 파형률과 파고율까지 같이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까지 해서 바로 교류 회로 부분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에 정전계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